키워드로 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시작된 투기와의 전쟁입니다. 지난 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목표로 한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이번 7월 임시국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3주택자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 표준 구간별로 1.2%부터 6%까지 세율을 상향해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량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추가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고 법인이 조합원 입주권 등을 양도할 경우 주택과 동일하게 법인세 추가 세율을 적용토록 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을 70%로 2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을 60%로 인상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앞서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됐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임대주택 등록체계를 개편하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더 보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단기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 산정에 반영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인의 주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추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확대하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10년 전 18대 국회부터 발의되었던 임대차 3법이 통과되었다라면 또 14년 전에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키지 않았더라면 작금의 부동산 거품을 상당히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용하십시오. 적어도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제화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20대 국회가 집요하게 부동산 개혁을 막아섰더랬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하고 또 바뀌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혁은 사회 안정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합니다. 땅에 돈을 박아놓고 땅 짓고 헤엄치기 하면서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열심히 일할 의욕도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의지도 사라집니다. 국민 분노 지수만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깹시다. 부동산이 아니라 진정한 주택 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세금을 투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열심히 거둬주셨으면 진작에 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여러분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값이 올라도 우리 문제 없습니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 그리고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우리는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 제가 기획재정부에 권합니다. 이번에 시장은 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기획재정부 정신 좀 차려주십시오. 이번에 겨우 할 일 요만큼 했다고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보유세에 관련된 거는 계속해서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같은 날 정부는 5번째 공급 대책을 통해 13만 2천 호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태릉 골프장에 이어
용산 캠프킨 부지도 신규 부지로 주택이 공급되고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50층 고밀 개발을 허용하되 추가된 용적률의 50에서 70%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기부 체납을 받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를 위하여 양질의 신규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견고한 믿음을 국민들께 드린다는 자세로 이번 대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준비와 검토 과정에서 다음 세 가지 포인트를 각별히 유념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정부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미리 밝힌 대로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 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하여 환경적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택지로 개발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셋째, 주택 공급 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 내용면에 있어서 일반 분양은 물론 특히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 분양과 장단기 임대 등이 균형감 있게 반영되도록 최대한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검토한 결과 향후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 호 플러스 알파 수준의 대규모 주택 공급이 집중 추진됩니다. 이번 임대차 3법 개정은 임차 가구의 거주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상승률에 상한을 두는 한편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데 무려 31년이 걸렸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강력한 임차인 보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료 통제 등 각국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거주권 간의 균형추를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동산 시장 안정은 최대의 민생 정책이고 최우선 정책 영역입니다. 최근에 짧은 기간에 많은 대책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께서 발표된 대책들을 신뢰하실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안정화 정책 의지는 매우 확고하며 앞으로도 추후에 흔들림 없이 그리고 좌우우면 없이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공급 대책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부동산 수요 대책과 함께 강력한 수요 공급 대책으로 동시에 작동되도록 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기 소요는 최소화하고 실소유자 보호는 극대화하는 등 이와 같은 대책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부동산 관련 법안만이 아닙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3법과 고 최석현 선수법 등 총 18개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공수처 3법으로는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상임위를 법사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최숙현법은 체육인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설치를 명문화하고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고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 정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됩니다. 6월 임시국회에 이어서 7월 임시국회에도 많은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20대 국회의 오명을 조금씩 지우고 있는데요. 8월 임시국회 역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검찰청법 개정안 등 굵직한 법안들이 예고되고 있어 찬반 진영 사이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8월 임시국회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국회는 지금에서 지켜보겠습니다.